직장에서 늘 웃으며 인사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번 친근한 말투로 안부를 묻고 점심시간엔 함께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있을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미소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현상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내는 페르소나와 숨기고 있는 그림자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늘은 주변 사람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확실한 징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중요한 순간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농담으로 포장된 모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유머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을 공격하죠. 너 정말 특이하다. 또 그런 식으로 한 해 같은 말들을 웃으면서 건네지만 듣는 사람은 묘한 기분 나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한다고 표현하면 그냥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더욱 교묘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과민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당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뜨리거든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특히 같은 주제로 계속 놀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라고 봐야 해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들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호입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작은 실수라며 넘어가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계획을 망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실수일 수 있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의심해봐야 하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준비한 중요한 발표 전날 갑자기 다른 일정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취업 면접 정보를 늦게 알려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의 특징은 겉으로는 전혀 악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해.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항상 당신에게 불리한 타이밍에 발생한다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사항들을 문서로 남기고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경쟁의식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즉시 자신의 더 나은 경험담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죠.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내 경우엔 훨씬 더 대단했어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해주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더 좋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자신이 알아본 더 비싼 차 이야기를 꺼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축하나 격려보다는 나는 더 잘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당신이 새로운 성과를 이뤘을 때 그 정도고 좋아해도 되나?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등감과 질투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힘내라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죠. 성공했을 때는 잘 됐네 라고 짧게 반응하고 금세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나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참석하더라도 대충 인사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당신이 힘들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려고 합니다. 할 말은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기뻐해 주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죠. 관심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택들을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행동도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네가 걱정돼서 그래라면서 당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정말 괜찮을까? 지금 회사가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정말 너한테 맞나 라며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조언도 있지만 이런 말을 들은 후에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불안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조언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긴 말들은 당신을 위축시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밖에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죠. 특히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려고 할 때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 너는 그런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하며 당신의 결정을 흔들려고 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뒤에서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행동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적대감 표현입니다. 직접 대면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당신의 단점이나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걔는 원래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같은 말들을 슬그머니 흘립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직접 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대신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거리감 있게 대한다거나 모임에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당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취와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도 명확한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자신 일처럼 기뻐해주죠. 하지만 속으로 질투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표정이 굳거나 억지로 축하하는 티가 납니다. 아, 그래? 잘 됐네라고 건조하게 반응하거나 금세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고 해요. 때로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며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요즘 승진이 쉬워진 것 같아 라거나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 운이 좋았네 라는 식으로 반응하죠.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은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성공이 우연이거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거에 너무 들뜨지 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라며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과정에서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어요. 가장 미묘하면서도 확실한 신호는
몸짓 언어와 무의식적인 행동들에서 나타납니다. 말로는 친근하게 대화하지만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내죠. 당신과 이야기할 때 시선을 자주 피하거나 미소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손짓이나 자세에서도 경직된 느낌이 들어요. 당신이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거나 칭찬을 할 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지기도 합니다. 포옹을 할 때도 형식적이고 어색한 느낌이 들죠.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당신이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고 눈빛이 밝아지며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죠. 목소리 톤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톤으로 나타나지만 억지로 하는 축하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는 톤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몸과 무의식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진짜 감정은 작은 몸짓과 표정, 목소리 톤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특정 사람과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긴장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상대방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해서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또한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징후들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표면적이고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고민, 약점 등을 알려주면 나중에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너무 열려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질투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당신이 가진 장점들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이니까요.